안녕하세요. 온도뷰입니다. 올 한해 많은 어떤 자산 가격들이 올랐죠. 부동산, 주식,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도 상승을 큰 폭으로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곡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 양상.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대두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타났다가 이제 조정.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계약 수도 많지도 않죠. 8계약이었지만 평가 손익이 당시에 7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7,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 딱 시점에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녹화된 이 화면도 녹화를 했고 또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날이 이제 미국 6월 FOMC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곡물도 영향을 받죠. 왜 매도를 했을까? 또 어떤 차트 또는 어떤 지표를 보고 하는 걸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동안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 밀하고 대두 일단 두 가지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매수 포션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상당히 좋게 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밀이 대두보다는 좀 더 편해요. 뭐랄까요? 좀 흐름이 좀 더 익숙한 느낌? 아무튼 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 하반기에 가격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대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쭉 상승이 나타났죠. 이렇게 같은 농산물이지만 어떤 재배되는 어떤 상황들, 그 기후분, 그리고 재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영향이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주요 구간대를 살펴보게 되면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더라. 여기에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게 될 때도 보게 되면 밀보다는 대두가 좀 더 큰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요 구간에서 또 살펴보게 되면 밀은 이미 한 차례 꺾인 다음에 반등하고 내려섰죠. 주봉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니까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밀하고 대두, 그러니까 많은 농산물들이 어쨌든 이 구간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인가 19년도에 아마도 이때로 기억을 해요. 농산물 가격이 42년 내 최저치다. 이전 영상에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때가 되게 이제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딱 상반기 지나고 나서부터 미리 한 차례 급등 양상 딱 나타나고 상승. 그리고 한 발짝 늦게 시작을 했지만 상승 속도는 대두가 훨씬 더 가팔랐죠. 그리고 나서 요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도 고점을 이 구간에 찍었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될 때도 선물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들을 갖다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주식처럼 그냥 차트가 쭉 나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연결 선물로 띄우게 되면 과거치 자료들을 월물별로 쭉 나열이 돼서 연결해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들을 갖다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결 선물로 띄워서 보면은 차트를 주식처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에서도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주식하고 되게 다른 부분은 하락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증거금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의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투입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증거금 부분을 갖다 이용을 하죠. 국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을 채택을 하고요. 해외 선물 모든 상품들은 정액제입니다. 딱 이 상품은 얼마야 라고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상품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한 상품들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증거금이 높죠. 17,600달러.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기준으로 122,426달러. 크루드 오일 5,830달러. 엔화, 통화흐드는 2,000달러 전후. 골드 같은 경우가 9,900달러. 실버 16,500달러. 구리가 7,260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들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게 2021년 6월달 기준인데 10월달에 만든 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증거금이.
증거금이 2배 정도 올랐다는 건 뭘까요? 많은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변동성, 장중의 어떤 흐름이 폭이 커졌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400달러이던 상품이 금액이 8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1%가 움직이더라도 배만큼 늘어나죠. 그런 거에 따라서 증거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랑 지금 실버 같은 경우가 증거금이 되게 비싼 편에 속하죠.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은 안 되지만 한 1,800, 1,900 정도. 상대적으로 농산물은 어떤가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증거금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옥수수, 밀 2,300달러, 2,500달러. 대두가 좀 비싼 편이에요. 이전에도 대두가 조금 더 비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높고 그리고 장중의 어떤 흐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얘가 지금 4,500달러 들어가네요. 즉 선물 한 계약 하는데 5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그럼 500만 원만큼 움직이느냐?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금 대비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절대 작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앞으로 또 거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 영상을 갖다가 만들기 이전에 농산물 상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선물뿐만 아니라 ETF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물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주식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 이런 상품들의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 때론 이런 어떤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해서 수익을 갖다가 비교적 크게 가져가기도 하지만 뭐 요 구간에선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한 번 더 올라오면 계약수를 좀 더 늘릴 생각이었는데 이날 이제 8계약 정도가 잡혔고 이 계약수를 갖고 그대로 며칠간 이제 포지션을 갖다 끌고 갑니다. 뭐 나스닥이라든지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장중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어떤 단타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추세적인 어떤 흐름 제가 보는 어떤 지표적인 부분을 갖고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들을 뭐 다양하게 택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크다라는 거. 그만큼 수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계약. 8계약 다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증거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배 정도 수익이 났죠. 며칠 만에 1, 2, 3, 4, 5, 6, 7, 8. 약 2주가 안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이 가능하지만 또 자칫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트적인 어떤 접근을 보게 될 때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많이 읽으세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읽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일 때 곡물 가격들은 상승을 하고 또는 하락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백데이터가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어떤 자산의 가격이 저점권이구나. 그래서 상승을 생각할 수 있겠다. 혹은 또 고점권이구나. 이제는 뭔가 조정을 염두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물론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서치 자료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익힌 다음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될 게 차트적인 접근이죠. 차트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딱 눈에 파악이 되는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뭐 차트를 갖다가 완전히 맹신할 수도 없겠지만은 차트를 또 제외하고 어떤 투자 상품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요즘은 뭐 부동산만 하더라도 어떤 사이트들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가격대가 이렇게 올랐다. 뭐 조정이 나왔다. 이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변동이 커지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어떤 이벤트나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식의 흐름을 갖고 장중에 나오게 되는지 항상 연관지어서 보는 거죠.
그냥 일봉만 놓고 이렇게 내렸네, 뭐 반등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실전 투자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하락이 나타난 중이었지만 반등이 한번 있고 꺾이고, 그리고 어느 중심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 번 더 밀리고,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갖고 다시 밀리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좀 뭔가 계단식의 흐름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매도를 들어갔거나 혹은 또 매수를 들어갔거나 했다면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있었을까? 이걸 항상 이제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곡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상품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과 또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JNI 트레이딩 한번 들리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소이빈이고요. 이건 소이빈 민입니다. 소이빈은 대두라고 하고요. 얘는 대두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 흐름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그리고 얘는 우하향할 때 얘는 가격을 버티죠. 그리고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꺾일 때 밀처럼 먼저 꺾였죠. 네, 확 급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농산물을 갖다가 택하더라도 어느 구간대에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빵창 물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상품이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섰었죠. 거의 배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원자재 가격도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미국 FOMC 회의를 하거나 그 이전부터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곡물 시장 가격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흐름이 가능할지를 갖다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뭐 여기는 곡물 쪽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골드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급락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뭔가 차트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정 어떤 패턴을 노려가지고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뭐 주식으로 치면 가치 분석이겠죠. 얘가 지금 어떤 식의 흐름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는지,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기후변화예요. 그쵸? 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그리고 가뭄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 또는 뭔가 장마가 지속돼 가지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각 곡물마다 지금 여기는 다 CME 거래소에 있는 상품들이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곡물을 갖다가 주요 생산하는 국가들의 어떤 기후, 뭐 어디 태풍이 불었다, 홍수가 났다, 이런 것 때문에도 이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몇몇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시다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뭐 상승 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네. 또는 가격 하락 쪽에 베팅을 해봐야 되겠네. 이제 어떤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보게 되면 거래소는 CME, 상품 코드는 이렇게 붙고요. 뒤에 또 붙는 거는 이제 월물입니다. 몇 월물, 몇 월물, 몇 월물. 그래서 지금 대두를 갖다가 불러온 건데 대두의 계약 월물은 1, 3, 5, 7, 8, 9, 11월물 이렇게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기.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한번 사게 되면 내가 그냥 계속 보유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근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서 가격이 쭉 올라요. 갖고 가고 싶지만 만기가 다가와요. 만기 때 청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강제 청산이 나가죠. 그래서 만기를 갖다가 기억을 해두고 좀 이따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최초 통보일, 최종 거래일 중에 빠른 날이 만기다. 내지는 거기까지 해서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뭐 중요한 이제 거래 시간. 한국 시간으로 놓고 볼게요. 지금 이제 6월인데 썸머타임 적용 시가 1시간 앞당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9시 45분까지, 저녁 9시 45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요. 얘는 좀 빨리 장을 마감합니다. 새벽 3시 20분. 이제 11월 되면 이게 1시간씩 늦어져서 여기에 나온 요 시간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소이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만기일, 최종 거래일, 뭐 최초 인도 통지일. 그래서 만기일이 6월 29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근데 청산 안 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대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문자로 통지가 옵니다. 무슨 포지션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날까지 청산 안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고. 그래서 반대 매매 나가게 되면 수수료도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받거든요. 미리 이제 청산을 해줘야 되고요. 뭐 거래를 하게 될 때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거. 만기가 있고 거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 그리고 증거금 부분이 상품마다 다 다르고 대두 같은 경우는 4,510달러. 그래서 이 증거금을 내가 해외 선물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유지증거금, 유지증거금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낮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지증거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포지션이 또 청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요즘 시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시기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조정이 좀 나오곤 있지만 가상화폐가 됐든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갖다가 좀 크게 불려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높은 레버리지가 활용되는 특히나 이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도 수익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도 이만큼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기본적인 손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그런 어떤 관리 기법, 결국은 원칙이겠죠. 그걸 토대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 때 내가 매수 접근을 하고 또 어떤 흐름일 때 매도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갖다가 올려나가야 되겠다. 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지금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뭐 선물이 꼭 아니더라도 주식에서 ETF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